비가 오려는지 오늘은 하늘이 장사가 낮게 좀 되어야 하는데 깔렸다. 걱정이네. 서울 마포구 망원동 골목 안쪽 작은 오늘은 반찬 장사가 가게 좀 앞 되어야 하는데 플라스틱 의자 하나가 가게 처마 밑에 놓여 있었다. 최은서가 그 위에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앞치마 끝이 젖어 있었다. 손등에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다. 뜨거운 것에 닿은 자국이었다. 오늘 아침 갈치를 굽다가 기름이 튀었다. 아프다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그냥 찬물에 잠깐 담갔다가 다시 일을 했다. 그러다 잠깐 나와 앉은 것이었다. 울고 있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골목 안쪽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다. 은서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가게 안에서 전화 소리가 울렸다. 은서가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다. 자동응답으로 넘어가게 두었다. 아가씨, 여기서 이러면 손님들 불편해요. 가게 안에서 나온 중년 여자가 짧게 말했다. 납품 도매업체 직원이었다. 오늘 처음 온 사람이었다. 은서의 얼굴을 보지 않고 말했다. 눈은 이미 가게 밖 다른 방향을 향해 있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무 상관없는 말을 하는 방식이었다. 은서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여자는 흘끗 한번 보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골목 입구에서 검은 외제차 한 대가 속도를 줄였다. 차는 멈추지 안녕하세요, 않을 손님. 것처럼 네, 잘 천천히 지냈어요? 네, 지나치다가 덕분에요. 좋은 저녁 은서 되세요. 앞에서 완전히 섰다. 안녕하세요.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다. 안에서 나온 것은 시선 하나였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흰 셔츠 위에 진한 네이비 재킷을 걸쳤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에 금빛이 감돌았다. 그게 전부였는데도 그 사람이 앉아있는 공간은 뭔가 달랐다. 공기의 밀도가 달랐다. 차 안의 온도가 바깥과 다른 것처럼 그가 존재하는 반경 안에는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 있었다. 남자는 은서를 봤다. 은서는 앞치마를 두른 채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눈밑이 붉게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에 붙어 있었다. 손에는 아직 장갑을 끼고 있었다. 반찬 가게에서 쓰는 얇은 비닐 장갑. 한쪽이 조금 찢겨 있었다. 오른 손등에 빨간 자국이 있었다. 남자의 시선이 그 자국에 잠깐 머물렀다. 은서는 처음에 차를 보지 못했다. 무릎 위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낯선 사람의 눈이었다. 은서는 눈을 피했다. 낯선 사람의 시선을 오래 받기에 지금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자가 창문을 올렸다.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 은서가 다시 무릎을 봤다. 골목 안에서 바람이 들어왔다. 앞치마 끈이 흔들렸다. 멀리서 어린아이 소리가 났다. 학교가 끝난 시간이었다. 은서가 손등에 빨간 자국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아팠다. 아픈 것이 오히려 좋았다.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늘 아침 준호에게 전화가 왔었다. 받지 않았다. 받지 못한 게 아니라 받지 않은 것이었다. 전화기가 울리는 동안 은서는 갈치 위에 뒤집개를 올려두고 화면을 봤다. 한준호. 글자가 3번 켜졌다 꺼졌다. 마지막에 부재중 알림이 떴다. 그 옆에 문자가 하나 더 왔다. 어머니가 오늘 저녁 오라고 하셨어. 꼭 와. 꼭. 그 단어가 걸렸다.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다. 준호가 그렇게 문자를 보낼 때는 이미 어머니한테 뭔가를 들은 뒤였다. 은서는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갈치가 타고 있다는 걸 알았다. 뒤집으려다 기름이 튀었다. 그게 오늘이었다. 잠시 후 뒷문이 열렸다.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는 내렸다. 그리고 은서 쪽으로 걸어왔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골목 바닥에 그의 구두 소리가 또렷하게 찍혔다. 은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반사적으로 낯선 어른 앞에서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아가씨, 남자가 말했다. 목소리가 낮았다. 명령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었다. 그냥 부름이었다. 여기서 뭐해요? 은서가 입술을 움직였다가 닫았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남자가 반찬가게 간판을 봤다. 시선이 가게 안을 훑었다. 다시 은서에게 왔다. 울었어요?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 은서가 고개를 약간 숙였다. 남자는 더 묻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는 것도 아니었고 전화기를 들지도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은서가 뭔가 말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 괜찮아요. 은서가 말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몸을 돌렸다. 차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은서가 봤다. 구두가 골목 바닥을 밟을 때마다 소리가 났다. 규칙적이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차 문이 닫혔다. 그런데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 1분쯤 지났을까? 차 창문이 다시 내려갔다. 밥은 먹었어요? 은서가 눈을 깜빡였다. 대답을 못했다. 창문이 올라갔다. 기사가 차에서 내려 골목 입구 편의점 쪽으로 걸어갔다. 돌아올 때 손에는 따뜻한 캔커피 2개와 삼각김밥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게 은서 앞 바닥에 조용히 놓였다. 기사는 은서를 보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놓고 차로 돌아갔다. 차가 출발했다. 은서는 그 자리에 서서 검은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봤다. 차가 골목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꺾였다. 그리고 보이지 않았다. 캔커피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은서가 캔커피를 집었다.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했다. 손등에 빨간 자국이 열기에 닿았다. 아팠다. 그래도 손을 떼지 않았다. 오래 서 있었다. 3일 뒤 반찬이 많이 있네. 최은서는 많이 오늘도 담아놨어. 반찬 가게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엔 울지 않았다. 납품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어머니 가게였다. 어머니 최순자가 허리 디스크로 입원한 지 열흘이 됐다. 수술까지는 아니어도 절대 안정이 필요했다. 그 열흘 동안 은서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를 열었다. 낮에는 인근 회사 도시락 납품, 저녁엔 반찬 포장. 자정 넘어들어와 다음날 새벽을 준비했다. 약혼자인 한준호에게 문자가 왔다. 이번 주 토요일 가족 모임. 어머니가 부르셨어. 반드시 와. 은서가 문자를 보고 손가락을 멈췄다. 한준호의 어머니, 박미숙. 그 이름을 떠올리면 은서의 배 안쪽이 조여들었다. 3달 전 상견례 자리에서 박미숙이 한 말이 아직도 귀 안에 살아있었다. 우리 준호가 이런 데서 며느리를 데려올 줄은 몰랐지. 웃으면서 한 말이었다. 아무도 그 말이 이상하다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테이블 아래에서 은서의 손이 떨렸었다. 준호는 옆에 있었다. 준호는 말하지 않았다.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떴다.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은서가 말했다. 어머니가 한 말.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가 원래 표현이 좀 직접적이야. 나쁜 뜻이 아니야. 나쁜 뜻이 아니라는 말이 나쁜 뜻보다 더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을 준호는 몰랐다. 토요일, 은서는 1시간 일찍 한씨 가문의 단독주택 앞에 도착했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이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를 한 번 더 탔다. 버스에서 내려 언덕을 걸어 올라갔다. 손에는 박스가 2개였다. 어머니 가게에서 싸온 반찬들이었다. 갈치조림, 무생채,
깻잎장아찌, 어묵볶음, 간장게장. 어머니가 직접 담근 것들이었다.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이걸 챙겨왔다. 이거 갖다 줘라. 시어머니 될 뿐이니까. 어머니, 몸이 이런데 왜? 이런 때일수록 더 챙겨야 돼. 잘 보여야 해. 어머니의 손이 은서 손 위에 얹혔다. 주름 많은 손이었다. 은서가 그 손을 꽉 잡았다. 알았어. 문 앞에서 박스를 정리하는데 현관문이 열렸다. 박미숙이 나왔다. 은서를 보는 눈이 한 박자 느렸다. 뭔가 불만스러운 것을 바로 말하지 않고 삼키는 사람의 눈이었다. 왔어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뭐 들고 온 거예요? 어머니 드시라고 반찬 좀 가져왔어요. 어머니 갈치조림 좋아하신다고 준호 오빠가 말해줘서요. 우리 식구들 입맛 잘 모르면서. 박미숙이 말을 잘랐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들어갔다. 박스를 받지 않았다. 들고 오라는 말도 두고 오라는 말도 없었다. 은서가 박스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한준호의 누나 한지수와 그 남편 오성민, 그리고 시아버지 한영배가 앉아 있었다. 한영배는 눈인사를 했다. 부드러운 눈이었다. 한지수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들지 않았다. 오성민은 TV를 봤다. 은서가 인사를 했다. 한지수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게 전부였다. 은서가 가져온 반찬들을 주방 냉장고에 넣으려는데 박미숙이 뒤에서 왔다. 거기 말고 아래 칸에. 네. 아래 칸도 아니고 맨 아래. 은서가 멈췄다가 다시 몸을 낮췄다. 맨 아래 칸. 야채 서랍력. 자리도 없는 칸이었다. 김치통 2개가 차지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공간이 없었다. 은서가 억지로 김치통을 밀었다. 삐걱 소리가 났다. 박스가 들어가지 않았다. 뚜껑을 열고 통들을 하나씩 꺼내 다시 넣었다. 허리가 굽혀졌다. 냉장고 아래 공간에 얼굴이 가까워졌다. 냉기가 얼굴에 닿았다. 그 자세로 잠깐 있다가 일어났다. 박미숙은 이미 다른 데를 보고 있었다. 식사가 시작됐다. 준호가 늦게 들어왔다. 회사에 일이 있었다고 했다. 은서 옆에 앉았다. 박미숙이 차려낸 상에는 삼겹살 구이, 된장찌개, 나물전이 있었다. 은서가 가져온 반찬은 하나도 상에 오르지 않았다. 맨 아래 칸에 그대로였다. 한지수가 고기를 구우면서 말했다. 은서 씨, 요리할 줄 알아요? 네, 조금은요. 반찬 가게 딸이니까 그건 잘하겠다. 웃음이 붙어 있었다. 웃음이 있어서 더 아팠다. 한영배가 헛기침을 했다. 준호가 은서 손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테이블 아래에서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서는 그 손을 느꼈다. 그러나 그 손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도 느꼈다. 박미숙은 아무것도 못 들은 사람처럼 숭늉을 따랐다. 식사가 끝난 뒤 은서가 혼자 설거지를 했다. 당연한 것처럼 됐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흘러갔다. 한지수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받고 오성민은 자기 집에 가야 한다며 먼저 일어났다. 준호는 한영배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은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박미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 통화였다. 아니, 가는 집안이 어디라고. 반찬 가게야, 반찬 가게. 준호가 왜 저런 데서 데려오는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요즘 애들이 말을 들어야지. 어머니도 허리가 나빠서 입원 중이래. 앞으로 가게는 누가 하겠어?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평생 반찬 가게 해야 하는 거잖아.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 목소리가 복도 쪽에서 들렸다. 창문이 열린 것 같았다. 박미숙은 은서가 듣는다는 걸 몰랐다. 물소리 때문에. 은서는 설거지를 마저 했다.
손이 물에 잠긴 채로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다. 한지수가 주방 문 앞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한지수의 눈이 약간 움직였다. 들었다는 걸 알고 있는 눈이었다. 그러나 한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다시 거실로 갔다. 준호가 주방 문 앞에 섰다. 다 됐어? 응. 나가자. 은서가 행주로 손을 닦았다. 준호와 함께 현관을 나섰다. 박미숙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배웅인지 확인인지 알 수 없는 자리였다. 잘 가요. 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박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혔다. 언덕을 내려오는 동안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가 원래 좀 그래.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은서가 대답하지 않았다. 은서야. 응. 들었어? 잠깐 멈췄다. 뭐려? 준호가 대답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언덕을 내려갔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은서는 오래 앉아 있었다. 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났다. 어머니가 아직 병원에서 안 온 것을 잊었다. 빈 방이었다. 기침 소리가 아니라 바람 소리였다. 전화기를 들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다. 다시 걸었다가 또 끊었다. 오래 앉아 있었다. 다음 주 아니, 수요일 이게 오전 무슨 일이야? 은서는 가게 앞에서 납품업체 아저씨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니, 이게 무슨... 반찬 재료 납품 단가 문제였다. 아저씨가 가격표를 꺼냈고 은서가 그것을 보고 있을 때 골목 안으로 차 한 대가 들어왔다. 은서는 처음에 몰랐다. 아가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봤다. 검은 차에서 내렸던 그 남자였다. 오늘은 차가 없었다. 골목 안에 혼자 서 있었다. 가벼운 차림이었다. 재킷 없이 셔츠 차림이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는 달랐다. 안녕하세요. 은서가 인사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좀 나아졌어요? 네. 밥은? 먹었어요. 남자가 가게 안을 봤다. 어머니 가게예요? 네. 잠깐 제가 보고 있어요. 남자가 안으로 들어갔다. 은서가 따라 들어갔다. 남자는 진열대를 천천히 봤다. 깻잎 장아찌 앞에서 잠깐 멈췄다. 이거 어머니가 담근 거예요? 네. 냄새가 좋네요. 지갑을 꺼냈다. 깻잎 장아찌 2통, 갈치조림 1통, 어묵볶음 1통을 집었다.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은서가 포장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가방을 들고 나가다가 멈췄다. 성이 뭐예요? 최씨요. 최모. 최은서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은서가 영수증을 정리하다가 계산대 옆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가죽 지갑이었다. 얇고 낡은 지갑. 손님이 두고 간 것이었다. 은서가 지갑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저기요. 지갑이요. 남자가 골목 끝에서 돌아봤다. 은서가 달려가 지갑을 내밀었다. 남자가 받으면서 지갑을 열었다. 카드 몇 장을 확인했다. 그 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은서에게 줬다. 고마워요. 은서가 명함을 받았다. 이름 위에 직책이 인쇄되어 있었다. 회장.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룹 이름 위에 그 글자 하나가 얹혀 있었다. 자그맣게, 그러나 무겁게. 은서가 명함을 보고 남자를 보고 다시 명함을 봤다. 명함에 인쇄된 이름은 한재영이었다. HAN그룹 회장 한재영. 준호의 성이 한씨였다. 준호의 아버지 이름이 한재영이었다.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었다. 상견례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해외 출장 중이라고 했다. 박미숙은 그날 혼자 나왔다. 은서의 손이 멈췄다. 회장님. 목소리가 작아졌다. 한재영이 은서를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눈이 처음으로 어떤 것을 담았다. 무엇인지 바로 알 수는 없었다. 그러나 차가운 눈이 아니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의 눈이었다. 준호 약혼녀예요. 은서가 말했다. 고백처럼. 알아요. 한재영이 말했다. 은서가 굳었다.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은서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잠깐 걸렸다. 그럼 그날도 바람이 불었다. 골목 안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보고 있었다. 은서의 눈이 흔들렸다. 왜? 한재영이 잠깐 눈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 보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그 말의 무게가 달랐다. 며느리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집 밖에서 혼자 있을 때 미숙이가 하는 말 들었어요. 혹시. 은서가 대답하지 않았다. 한재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구나. 그가 차 문 앞에 서서 말했다. 토요일 모임 와요. 저번에도 갔어요. 이번엔 내가 부르는 거예요. 차 문이 닫혔다. 은서는 골목에 혼자 섰다. 명함을 들고 있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그런데 그 문자가 사이에 왔어요. 다른 일이 있었다. 누구한테서? 중요한 토요일 거야? 이틀 전 목요일 저녁이었다. 은서가 가게 마감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최은서 씨요? 여자 목소리였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저 강하윤이에요. 은서가 멈췄다. 강하윤. 준호의 전 여자친구. 사귄 기간이 4년이었다고 들었다. 준호가 먼저 헤어졌다고 했다. 이유는 묻지 않았다. 준호가 말해주지 않았고 은서도 묻지 않는 편을 택했다. 왜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무슨 얘기요? 전화로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은서가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을 줬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내일 점심이요. 가게 근처 카페면 돼요. 왜 갑자기요? 은서 씨가 알아야 하는 게 있어서요. 내가 그걸 말 안 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는 게 은서 씨라서. 전화가 끊겼다. 다음 날 점심. 은서가 가게 근처 카페에 들어섰다. 창가 자리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 강하윤이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단정하고 조용한 인상이었다.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다. 옷도 수수했다. 은서가 앉으면서 봤다. 눈이 피곤했다. 잠을 못 잔 눈이었다. 왔어요. 네.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아메리카노가 두 잔 테이블에 있었다. 강하윤이 미리 시켜둔 것이었다. 말씀하세요. 강하윤이 핸드폰을 꺼냈다. 테이블에 올려놨다. 화면이 켜졌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였다. 발신자는 박미숙이었다. 수신자는 강하윤이었다. 하윤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준호가 요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연락해 줄 수 없니? 날짜가 2달 전이었다. 다음 캡처. 어머니, 저 준호 씨랑 이미 끝난 사이인데요. 알아. 그냥 밥 한번 먹자는 거잖니. 오래된 사이에 그게 뭐 어때? 어머니, 지금 만나는 분 있어요. 그래도 한 번만. 은서가 화면을 봤다. 한 장 더 있었다. 하윤아, 지금 그 여자 집안이 어떤지 알아? 반찬 가게야. 가게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도 허리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래. 준호가 왜 저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다시 한번 연락이라도 해줘. 준호 마음 돌릴 수 있지 않겠어. 마지막 날짜가 열흘 전이었다. 은서가 화면에서 눈을 들었다. 강하윤이 커피를 마시지 않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한테 연락 왔어요. 한 달 전부터. 처음엔 밥이나 먹자는 거였는데 갈수록. 저도 처음엔 무시했어요. 근데 마지막 문자 보고
강하윤이 핸드폰을 가져갔다. 이건 선 넘는 거잖아요. 은서 씨 어머니 얘기까지 하는 건. 은서가 테이블 위에서 손을 모았다. 왜 나한테 말해줘요? 강하윤이 은서를 봤다. 준호 씨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사실 저도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4년 동안 저한테도 비슷하게 했거든요. 집안 이야기, 학벌 이야기. 저도 충분히 좋은 집안이었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했나 봐요. 준호 씨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솔직히 좀 홀가분했어요. 잠깐 침묵. 근데 이번에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한 거 보고 은서 씨는 저보다 더 힘들겠다 싶었어요. 집안이 더 약하면 더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강하윤이 커피잔을 들었다. 말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 안 하면 저도 찜찜하니까. 은서가 말했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캡처. 강하윤이 핸드폰을 내밀었다. 은서가 화면을 저장했다. 두 사람은 그 뒤로 오래 앉아있지 않았다. 커피를 다 마시지도 않았다. 강하윤이 먼저 일어났다. 잘 되길 바라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은서는 알 수 없었다. 아마 강하윤도 몰랐을 것이다. 카페 문이 닫혔다. 은서가 테이블에 앉아서 핸드폰 화면을 다시 봤다. 박미숙의 문자들. 오래 봤다. 그리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토요일이 됐다. 이제 한시 어떻게 가문의 해결하려고 모임은 하는데? 이번엔 방법이 있을 거야. 달랐다. 내가 알아서 할게. 단독주택이 정말? 응, 아니라 걱정 마. 강남의 알겠어. 이제 한 어떻게 프라이빗 해결하려고 하는데? 레스토랑이었다. 방법이 있을 거야. 한재영이 예약했다는 말을 준호에게 들었을 때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서는 단정한 옷을 입고 나갔다. 화려하지 않게, 그러나 아무것도 숨기지 않게. 어머니 가게에서 아침 일을 마치고 씻고 입었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조금 길었다. 핸드폰을 들어 가방에 넣었다. 강하윤이 보내준 캡처가 들어 있었다. 레스토랑 개인실. 한재영이 먼저 와 있었다. 한지수와 그 남편 오성민, 준호. 박미숙이 은서를 보는 눈이 한 박자 늦게 왔다. 왔어요. 저번과 같은 말투였다. 환영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서가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준호 옆이었다. 한재영이 말했다. 다 왔으면 시작합시다. 웨이터가 들어와 메뉴판을 나눠줬다. 분위기는 조용했다. 메뉴를 고르는 동안 박미숙이 한지수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의 시선이 은서 쪽으로 짧게 왔다가 갔다. 한재영이 말했다. 은서 씨, 모두가 그를 봤다. 이번 주에 어머니 가게 반찬 먹어봤어요. 갈치조림이 좋더라고. 박미숙의 표정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감사해요. 어머니 솜씨가 원래 좋아요? 네, 우리 동네에서는 유명해요. 그렇겠네. 손맛이 담겨 있어. 박미숙이 물을 마셨다. 식사가 나왔다. 한재영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자연스럽게. 은서의 어머니 이야기, 가게 이야기. 은서가 대답했다. 처음엔 짧게, 조금씩 길어졌다. 한지수가 말했다. 아버지, 그냥 드시죠. 왜 자꾸, 왜요? 아버지가 며느리감 면접 보시는 것도 아니고. 웃음이 붙어 있었다. 한재영이 포크를 내려놓았다. 지수야. 네. 내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요? 한지수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가 사위 보는 눈이 높아서 지수 남편이 처음 왔을 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기억 안 나요? 박미숙이 냅킨을 접었다 폈다 했다. 재영 씨, 미숙아. 한재영이 부인을 봤다.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달랐다.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무게가 있었다. 우리 며느리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번 주에 은서 씨 봤어요. 박미숙의 눈이 멈췄다.
반찬 가게 앞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식탁이 조용해졌다. 준호가 은서를 봤다. 왜 울었는지 내가 직접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짐작이 가니까. 박미숙이 말했다. 재영 씨, 자리가 있으니까 말하는 거야. 한재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낮아질수록 무게가 더 갔다. 은서 씨, 한재영이 은서를 봤다. 저번에 우리 집에 가져온 반찬, 냉장고 어디 넣었어요? 은서가 잠깐 침묵했다. 맨 아래 칸이요. 누가 그러라고 했어요. 은서가 박미숙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한재영의 눈이 놓아주지 않았다. 어머니가요. 박미숙이 냅킨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재영 씨, 그게 무슨... 지수야. 한재영이 딸을 봤다. 반찬 가게 딸이라고 했지. 한지수가 대답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이 테이블에서. 그건 그냥이 없어요. 한재영이 천천히 물을 마셨다. 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내 며느리가 어디서 왔든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어떤 일 하든 상관없어요. 준호가 숨을 들이켰다. 은서 씨가 울고 있는 걸 내가 봤어. 그런데 울면서도 다음날 또 가게 나오고 또 여기 와서 인사하고 반찬 싸들고 와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박미숙이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은서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조용하게, 소리 없이 캡처 화면을 열었다. 핸드폰을 식탁 위에 놓았다. 모두가 화면을 봤다. 박미숙의 이름이 발신자로 찍혀 있었다. 강하윤의 이름이 수신자였다. 날짜가 찍혀 있었다. 준호가 화면을 봤다. 표정이 바뀌었다. 천천히, 그러나 완전히. 어머니, 준호가 말했다. 박미숙이 핸드폰을 받다가 눈을 피했다. 이게 뭐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한재영과 비슷한 방식으로 낮아졌다. 준호야, 그건 그냥 어머니가 하윤이한테 연락한 거예요? 직접? 박미숙이 물잔을 잡았다. 손이 약간 흔들렸다. 그건 그냥 오래 알던 아이라서. 어머니, 은서 어머니 허리 수술 얘기까지 했어요. 이 문자에. 식탁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한지수가 고개를 떨궜다. 오성민이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한재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서의 핸드폰 화면을 보고 박미숙을 봤다. 그 눈에 처음으로 다른 것이 들어왔다. 화가 아니었다. 더 깊은 무언가였다. 오래된 피로 같은 것. 박미숙이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작았다.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준호야, 이건 다 너를 위해서. 어머니. 준호가 말을 잘랐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준호가 일어났다. 은서의 어깨를 가볍게 짚고 개인실 문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남겨진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한재영이 말했다. 미숙아. 박미숙이 남편을 봤다. 해야 할 말 있으면 지금 해요. 웨이터가 반찬 문 만들자. 앞에서 들어오려다 좋아. 기척을 재밌겠다. 잃고 물러났다. 냄새 좋다. 박미숙이 냅킨을 반찬 만지작거렸다. 만들자. 냅킨을 접고 펴고 다시 접었다. 그 손이 멈추질 않았다. 오래 침묵이 흘렀다. 한지수가 말했다. 어머니. 박미숙이 딸을 봤다가 눈을 내렸다. 한재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었다. 박미숙이 은서를 봤다. 은서야. 이름을 부른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다. 항상 아가씨였거나 그쪽이었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무 호칭도 없었다. 네. 은서가 대답했다. 내가. 박미숙이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숨을 들이켰다. 다시 시작했다. 내가 좀 심했어요. 침묵이 짧게 흘렀다.
박미숙이 핸드폰 화면을 봤다. 자기 이름이 찍혀 있었다. 하윤이한테 연락한 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변명이 없어요. 은서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근데 내가 왜 그랬는지는. 박미숙이 잠깐 멈췄다. 그게 다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한재영이 박미숙을 봤다.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재영 씨도 알아요. 내가 처음 여기 들어올 때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무시했는지. 재영 씨 어머니가. 나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집 딸이었으니까. 한지수가 눈을 들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박미숙의 눈이 흔들렸다. 내가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그 짓을. 은서가 박미숙을 봤다. 박미숙의 눈에 물기가 찼다. 그게 변명이 되진 않아. 알아요. 근데 내가 왜 그랬는지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한재영이 조용히 물을 마셨다. 하윤이한테 연락한 건 정말 잘못한 거고, 은서 씨 어머니 얘기한 건. 박미숙이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건 내가 정말 못됐어요. 은서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냉장고 맨 아래 칸은. 박미숙이 말하다가 멈췄다. 그러면 안 됐어. 그건. 말이 거기서 끊겼다. 은서가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한지수가 물잔을 두 손으로 잡았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로 있었다. 언니. 은서가 한지수를 봤다. 한지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나도 미안해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반찬가게 딸이라는 말은 내가 한 말인데, 그건 은서 씨를 그 말로 가두려고 한 거잖아요. 은서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나도 사실. 한지수가 말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요. 은서 씨가 준호를 좋아하는 게 보였어요. 준호도 좋아하는 게 보였고, 그게. 한지수가 멈췄다. 그게 뭐가 싫었나 봐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오성민이 아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것도 내 문제야. 은서 씨 문제가 아니라. 은서가 가만히 있었다. 준호가 개인실로 돌아왔다. 문이 열렸다. 준호가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은서 옆이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준호가 박미숙을 봤다. 어머니. 박미숙이 아들을 봤다. 다음에 하윤이한테 연락하면. 준호가 말했다. 말이 끝나지 않았다. 끝낼 필요가 없었다. 박미숙이 눈을 내렸다. 한재영이 말했다. 밥 먹읍시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웨이터가 다시 들어왔다. 음식이 식탁에 놓였다. 은서가 숟가락을 들었다. 박미숙이 은서 앞에 반찬을 덜어줬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덜어줬다. 은서가 그것을 봤다.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다. 월요일 아침, 은서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다. 납품 재료가 새벽에 들어왔고 정리하고 씻고 전을 부쳤다. 기름 냄새가 골목에 퍼졌다. 해가 뜨는 속도가 요즘 들어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다. 봄이 오는 쪽으로 계절이 기울고 있었다. 가게 앞 좁은 화단에 이름 모를 풀이 하나 올라와 있었다. 어머니가 심은 것인지 저절로 난 것인지 몰랐다. 은서가 그걸 밟지 않으려고 옆으로 돌아갔다. 어머니가 어제 병원에서 퇴원했다. 다 나았어, 다 나았어. 내 가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을 줄은 몰랐네. 어머니가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말했다. 손님 늘었어. 조금요. 어떻게? 그냥 했어요. 어머니가 은서를 봤다. 은서가 웃었다. 아침 일을 하고 있을 때 박미숙이 골목 안으로 들어왔다. 은서가 프라이팬 앞에서 돌아봤다. 박미숙이 서 있었다. 정장이 아니었다.
편한 면바지에 얇은 가디건을 걸쳤다. 가방도 들지 않았다. 그냥 왔다. 가게 앞에 서서 안을 봤다. 어머니, 문 열었어요? 네, 열었어요. 박미숙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안을 둘러봤다. 진열대, 반찬통들, 냉장고. 처음 보는 눈으로 봤다.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반찬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은서가 직접 쓴 글씨였다. 삐뚤지 않고 또렷했다. 박미숙이 갈치조림 통 앞에서 멈췄다. 이게 저번에, 네, 어머니 드렸던 거예요. 맛있었어요. 은서가 프라이팬에서 눈을 들었다. 정말요? 냉장고 맨 아래 칸에 있었는데도 꺼내서 먹었어요. 혼자. 박미숙이 통을 다시 봤다. 아무한테도 안 줬어. 그냥 내가 다 먹었어. 은서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뭐 도와줄 거 있어요. 은서가 멈췄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박미숙이 앞치마를 봤다. 가게 한쪽에 여분의 앞치마가 걸려 있었다. 저 걸쳐도 돼요? 은서가 대답을 못했다. 박미숙이 앞치마를 가져다 둘렀다. 매듭을 뒤에서 묶으면서 주방 안을 봤다. 그때 안방에서 어머니 최순자가 나왔다. 박미숙을 보고 멈췄다. 박미숙이 최순자를 봤다. 두 사람이 서로를 봤다. 은서가 프라이팬과 두 어머니 사이에 있었다. 저기 은서 어머니세요? 박미숙이 먼저 말했다. 최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경계하는 눈이었다. 준호 어머니예요. 알아요. 침묵. 박미숙이 조금 앞으로 걸어왔다. 많이 불편하셨죠? 허리. 이제 좀 나아졌어요. 다행이다. 두 사람이 다시 침묵했다. 은서가 뒤집개를 들고 서 있었다. 최순자가 박미숙을 봤다. 왜 왔어요? 일 도와주려고. 우리 딸 혼자도 잘해요. 알아요. 그래도요. 최순자가 박미숙을 오래 봤다. 그리고 주방 쪽으로 걸어갔다. 그럼 저기 도마 앞에서요. 어묵 썰어야 해요. 박미숙이 도마 앞으로 갔다. 은서가 두 사람을 봤다. 최순자가 어묵을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놨다. 어슷하게 썰어요. 너무 두껍지 않게. 이렇게요? 그래요. 두 어머니가 나란히 서서 일을 시작했다. 은서가 고개를 돌렸다. 프라이팬을 봤다. 눈이 조금 뜨거워졌다. 닦지 않았다. 그냥 뒤집개를 들고 볶았다. 기름 소리가 났다. 그 소리 안에 다른 소리들이 섞였다. 칼소리, 두 사람이 가끔 나누는 짧은 말소리, 골목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 한참 후에 박미숙이 말했다. 어머니 솜씨 많이 닮았더라고요. 은서가. 최순자가 짧게 말했다. 어릴 때부터 옆에서 봤으니까. 그렇겠어요. 잠시 침묵. 나는 요리를 못 배웠어요. 배울 환경이 안 됐어요. 어릴 때 최순자가 어묵을 써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어디서 자랐어요? 경상도. 시골이요. 나는 전라도. 두 사람이 잠깐 봤다. 힘들었어요, 젊을 때. 박미숙이 말했다. 누군가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었다. 다들 힘들었죠. 최순자가 말했다. 은서가 그 말들을 들으면서 볶음을 저었다. 오후에 한재영이 골목에 들어왔다. 차를 타지 않았다. 걸어왔다. 가게 앞에서 멈췄다. 유리 너머로 안을 봤다. 박미숙이 있었다. 최순자 옆에서 반찬 용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무언가를 나누고 있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 보였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딱딱함이 아니었다. 한재영이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 골목 끝에 있는 벤치에 가서 앉았다. 전화기를 꺼냈다.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가게 앞에 있어요. 잠시 후 답이 왔다. 알아요. 어머니한테서 연락 왔어요. 지금 같이 있냐고. 같이 있어요. 준호한테서 한참 뒤에 답이 왔다. 감사해요, 아버지. 한재영이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골목 안에서 기름 냄새가 흘러왔다. 벤치 위에서 한재영이 가게 쪽을 봤다. 은서가 유리 너머로 보였다. 프라이팬 앞에 서 있었다. 옆에 두 어머니가 있었다. 은서가 뭔가를 건넸다. 최순자가 받았다. 박미숙이 그걸 봤다. 세 사람이 잠깐 같은 것을 보고 있었다. 한재영이 오래 앉아 있었다. 일어나지 않았다. 그 저녁 가게가 문을 닫고 나서 준호가 왔다. 가게 안에는 은서만 있었다. 정리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먼저 들어갔다. 박미숙도 해가 기울 무렵 돌아갔다. 준호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은서가 고개를 들었다. 준호가 안으로 들어와서 카운터 앞에 섰다. 두 사람이 마주봤다. 어머니 왔다 갔어? 응. 어땠어? 우리 어머니랑 어묵 썰었어. 준호가 눈을 약간 내렸다가 올렸다. 미안해, 은서야. 은서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았다. 뭐가? 내가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내가 넘겼잖아. 나쁜 뜻이 아니라고. 은서가 카운터를 닦았다. 그 말이 제일 힘들었어. 응? 나쁜 뜻이 아니라는 말. 준호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나쁜 결과가 나왔는데 나쁜 뜻이 아니라는 게 면죄부가 될 순 없잖아. 은서가 카운터를 다 닫고 행주를 빨래통에 넣었다. 근데 이제, 응? 어머니가 왔잖아. 준호가 은서를 봤다. 그거면 충분해. 은서가 말했다. 준호가 카운터를 넘어왔다. 은서 앞에 섰다. 두 사람이 가까이 있었다. 준호가 은서 손을 잡았다. 이번엔 테이블 아래가 아니었다. 가게 안에서 불 켜진 채로 은서가 준호의 손을 봤다. 잡힌 손이 따뜻했다. 늦은 오후, 다음 주 목요일이었다. 가게 문이 닫혔다. 박미숙이 앞치마를 벗어 걸었다. 은서가 가게 문에 자물쇠를 채웠다. 두 사람이 골목 밖으로 나란히 걸어 나왔다. 말이 없었다. 골목 끝에서 갈라지는 길이 있었다. 박미숙이 한쪽으로 방향을 잡으며 잠깐 은서를 봤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말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은서도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두 사람이 각자의 방향으로 멀어졌다. 골목에 아무도 없어졌다. 가게 유리에 오후 햇빛이 비쳤다. 반찬통들이 진열대 위에 줄지어 있었다. 갈치조림, 무생채, 어묵볶음. 뚜껑들이 햇빛을 받아 조용하게 빛났다. 안쪽에 새로운 통이 하나 더 있었다. 깻잎 장아찌. 어제 박미숙이 처음으로 담근 것이었다. 은서 어머니가 옆에서 알려줬다. 처음 담가보는 사람의 통이었다. 뚜껑이 조금 삐뚤게 닫혀 있었다. 그것도 진열대에 있었다. 팔리든 안 팔리든 거기에 있었다. 바람이 한번 불었다. 가게 문 앞에 앞치마 끈이 흔들렸다. 흔들리다가 멈췄다.